(2022년부터) 1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책인데 10년 후가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봐야 되고 부모님도 그러니까 부자가 떼부자가 되려면 이 분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자율차입니다. 소피아 다오 메타버스를 만들어요. 저희 친구들이. 검사 판사를 대체하는 AI들을 만들었어요. 얘가 착하고 얘가 거짓말하네. 금방 알아요. 특히 이런 것까지 알아요. 왜 우리가 검사가 필요합니까? 핸드폰에다가 소송을 해요.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송을 거는데 너무나 놀라운 이런 변화를 에스토니아에는 AI 의원이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미. 이 새로운 변화들을 내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국경이 소멸되고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시대가 왔다. 그게 지금 대부분 2023년, 24년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아이들을 정치 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제가 세계 미래보고서 2022 이게 이제 2022년부터 1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책인데 2005년부터 썼어요, 제가. 그래서 뭐 유엔 미래보고서라고 쭉 시리즈로 내고 2022년 이제 지금 막 2023년 판을 제가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 이런 중이거든요. 매년 나옵니다. 이 책이 정말 이제 다양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10년 후가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꼭 봐야 되고 부모님도 보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선거철이거든요. 선거에 지금 다양한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AI, 인공지능을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세계, 전 세계의 미래학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이 10년 후에 가장 부상하는 직업, 직장, 산업을 정리를 했어요. 10가지가 있어요. 1번 인공지능, 2번 로봇, 3번 바이오 메디슨, 바이오 의료제약. 이 세 개가 AI 바이오라 그래요. 이 세 개가 42%에 42%. 그러니까 부자가 떼부자가 되려면 이 분야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자율차입니다. 자율차가 한 1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라고,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 다음이 이제 3D 프린터, 이것도 한 5, 6%, 거기에다가 블록체인도 4, 5% 뭐 등등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IoT라고, 인터넷 오브 싱스 있죠. 그것도 4, 5%. 쭉쭉쭉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또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는 4, 5%예요. 메타버스가 굉장히 커집니다. AI하고 합쳐가지고 저희는 소피아 다오 메타버스를 만들어요. 저희 친구들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는 10%까지 올라갈 거예요.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미래의 산업들이 있다. 그 중에서 지금 요즘에 우리 검찰개혁, 사법개혁,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사법개혁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약 50개 국가에서는 인공지능을 사법을 대체하는 검사, 판사를 대체하는 AI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AI가 99.9% 검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검사 옆에서 이 AI를 딱 갖다 놓으면, 로봇을 갖다 놓던가 아니면 AI 칩을 갖다 놓으면 AI가 그 사람에게 취조를 하는 검사, 상대방에 있는 그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봐요. 신체 언어를 파악을 합니다. 얼굴이 막 그 좀 움직인다든가 눈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숨이 가쁘다든가 아니면은 뭐 경련이 얼굴에 일어난다든가 손가락에 뭐 쥐어 뜯는다든가 막 불안초조. 그래서 아 얘가 범인이네. 피고 원고가 있으면 AI가 딱 보고 있으면 99.9% 아 얘가 범인이네. 얘가 착하고 얘가 거짓말하네. 금방 알아요. 특히 이런 것까지 알아요. 얘가 30% 거짓말하고 얘는 70% 거짓말을 하네까지 알아요. 왜 우리가 검사가 필요합니까?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원고 피고 지금 여기 그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작년에 위챗이라고 그죠? 핸드폰에
위챗이 있거든요. 요게 지금 핸드폰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핸드폰에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거고, 핸드폰에다가 소송을 해요. 365일 해서 300만 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이 AI가 사법에, 그죠, 이 법률 이런 시스템에 들어온 게 2017년도예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젊은 이 판사가, 이거 AI예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이 판사가 여기 있는, 요쪽에 있는 요거는 원고고 여기는 피고, 그러면은 원고가 막 말을 하고, 그죠, 피고가 막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판결까지 내리는데, 보통 이런 재판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땅땅 두드려서 당신은 500만 원 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두드려서 절차가,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평균 38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 법정에 한번 가면 10년 걸려요, 5년 걸려요. 이렇게 국력을 낭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인터넷 법원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인터넷으로 소송을 거는데 AI를 불러가지고, 그죠, AI가 다 설명을 해줘요. 이 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그겁니다. 핸드폰으로 소송을, 그죠, 24시간 하니까 새벽 3시에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새벽 3시에 이제 지금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원고 피고가 되어가지고 이 법정에서 핸드폰으로 벌금 맞고, 그죠, 뭐 해결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평균적으로, 그죠, 어떻게 했다, 중국 법원의 90%가 AI를 이용한다, 뭐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놀라운 이런 변화를 외국에서는 다 해요. 전 세계 50여 개 국가가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안 해요. 왜? 판사, 검사들이 자기의 영역을 꽉 쥐고 앉아가지고,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영역을 꽉 쥐고 앉아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도 AI로 대체하자,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은 현행법하고 과거법하고 상위법, 하위법을 다 외우지를 못해요. 인간은 못해요. 어느 인간이든지. AI가, 인공지능이 전체를 다 둘러보고, 이거는 상위법에 어긋나고, 이건 하위법에, 이건 현행법, 이거 김똘똘이가 이미 법을 제안한 법이야. 그런데 한 줄만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죠. 이렇게 AI가 앞으로 거대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저는 뭐 끊임없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AI넷이라는 이 신문에, 그죠. 그리고 뭐 보시면은 사법 개혁해서, 그죠, 여기 에스토니아를 한번 볼게요. 에스토니아에는 AI 의원이,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옛날부터 속기사를 AI로 들여왔어요. 우리는 국회에 보면 사람이 척 앉아가지고 속기를 치는데 계속 읽어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야 되는데, AI가 속기를 하니까 그냥 국회의원들이 말이 딱 끝나면 이거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기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의원들 중에서도, 그죠, 종료 후 1시간 만에, 이렇게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그죠, 보고서가 딱 나온다, AI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정말 이미 한스라는 애가 AI 소프트웨어거든요. AI가 이렇게 의회까지 들어가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너무너무 큰 나라예요. 그죠? 13억 뭐 이런 정도인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보통, 그죠, 큰 지역은 보통 한 3천만 명을 3천만 명의 지역 구민을 거느려요. 3천만 명이 우리나라 인구나 비슷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AI가 관리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냅니다. 이제 그 많은 법안들을 사람은 읽어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워낙에 국회의원들도 뭐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이 돼요. 그런 사람이 내는 법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거의 AI에게 어드바이스를 물어보고, AI가 법을 정할 때 이런 법은 이미 옛날에, 그죠, 실행이 안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등등 해서 여러 나라에서 의회의 의원들을 이제 AI로 대체하고, 특히 검사, 판사를 많이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 AI가 오고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라고 제가 지금 이 책에 이 새로운 변화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대의 변화, 특히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시간대로 세상을 이제 여행하는 이런 시대가 왔어요. 2025년부터 화물선은요 1시간대로 이제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항구, 항만, 조선 산업이 필요 없어요. 왜 배에다가 낑낑 싣고 3개월을 바다 위에 띄워둡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기술들을 제가 그 AI 넷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또 이런 것도 이제 샌디에고에 날아다니는 이런 것들이고 가장 빠른 속도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1시간대로 날아가, 요게 지금 1시간대 세계 여행을 하는 게 극초음속 비행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러시아의 뭐 이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데스티너스라고. 요걸 1시간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그죠 이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에요. 요 사람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카엘 이 사람이 이미 비행기를 가지고 1시간대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지금 만들었어요. 이제 시범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은 해상 운송보다 100배로 빠르고요. CO2 배출은 없고요. 굉장히 많은 그 물량을 이제 배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1시간대로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국가가 없어집니다. 국경이 없어집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1시간에 파리에 가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뭐 크라상 마시고 오후에 뉴욕에 가서 커피 피자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파리에 가가지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내가 미국 사람인지 알죠. 아니면 또 자, 메타버스라는 게 거대하게 지금 저 메타버스, 메타사피엔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큰 온라인상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박영숙이야. 이런 소리 안 해요. 전부 피터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내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소개도 안 해요. 여러분이 메타버스라는 거 이미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 뭐 아바타로 저희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해서 국경이 소멸되고 그죠? 애국심이 흐릿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그 애국심을 또 다스려야 하고 뭐 등등 정말 새로운 과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국회나 그죠? 선거하시는 이런 분들은 미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뭐 검찰 개혁을 외치기만 외치지 진행도 안 되고 또 뭐 상대방에서는 검찰 권력을 더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난센스다. 저희의 미래 세계 미래 보고서에 보면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공항을 만들어서 그죠? 1시간대로 미국 가고 영국 가고 하는데 뭘 공항을 만들어서 만약에 가덕도를 예를 들면은 부산에서 가덕도까지 가는데 2시간 1시간 기다렸다가 40분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거기서도 강남까지 2시간 가요. 이런 게 없어지거든요. 이제 에어택시가 나와가지고 30분 만에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날아다녀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는 사양산업이다.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시대가 왔다. 그게 지금 대부분 2023년, 24년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는 회사들이 또는 뭐 제작하는 회사들이 2,000개가 나와 있습니다. 에어택시, 드론 택시 이런 거죠. 이런 미래 사회를 알아야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대비하고 정치는 사양산업이다. 아이들을 정치 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하실 것들이 이 책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22를 소개했습니다.